그러니까 조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가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제대로 된 판사, 검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질책을 제가 듣고 이 자리에 섰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든 법조 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사죄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실제로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거의 5년여 세월을 어떻습니까? 국민 우리들은 문재인 시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문재인에게 속았다. 문재인과 이 정권 실세, 정권 담당자들에게 우리 국민은 고스란히 속았다. 속은 5년을 지냈다. 우리는 속임을 당했다. 어떻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말았다. 2017년 5월 17일,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취임 선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손에 대고 국민에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가원수로서 국립민복과 국민통합과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의 헌법 서약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오늘부터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린다. 진정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시대를 열린다. 나를 투표하지 않는 국민도 전부 동등하게 제가 포용하겠다. 그런 책임이 있다. 야당의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나를 비난한 사람 가운데도 적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선발해서 적당한 장소에 반드시 기용해 쓰겠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야 국민과 소통하겠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몇 가지 말씀드렸지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등용해서 쓰겠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책임을 다하겠다. 자, 이 너댓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킨 게 있습니까? 지킨 게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약속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할 조항이 하나도 없지요.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겠다. 야당을 동반자로 하겠다. 나를 비난한 사람도 기용해 쓰겠다.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서 그래야 국민과 소통하겠다. 제가 이 오랜 세월 정치를 해서 지금은 20년 동안 야인이 되었습니다만, 자연인 박찬종이 자연인 문재인에게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말하기 어렵고 변명을 해야 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뒤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색내는 자리에, 빛나는 자리에만 반드시 나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만 일방적으로 골라서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하는데, 자, 제가 흉내를 한번 낼게요. 마이크 잠시 내리고. A4 용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눕기를 이렇게 위로 치면서 이걸 읽는 겁니다. 이게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의 무제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하는 것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고, 자기가 할 말만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장관과 이 앞에 있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그거 너머에는 국민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게 제가 가장 괘씸한 부분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을 보십시오. 일본 수상을 보십시오. 그렇다 여러 내각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총리들을 보십시오.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걸 안 하기 시작하면서 헛발질을 계속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도저히 기자 앞에 나설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끝까지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헌법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거는 그대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대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지금 5개, 6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대통령을 물러 세울 수 있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어. 김명수라는 자를 내세워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을 당해도 여러 번 당했을 사람인데 지금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최고 주모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재판을 안 해요. 재판을 안 해.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검찰 개혁한다고 해놔놓고 본인과 정권 실세들을 향한 여러 사건들, 수많은 사건을 옵티머스를 비롯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묻어버렸고 지금 당장 우리는 이재명이 주범으로 있는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이 시간 현재까지 어떻게 미루고 뭉개고 덮으려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권 초기부터 내뱉은 검찰 개혁의 모습이 이거냐 이 말입니다. 외교 안보 면에서는 한미동맹에 완전히 균열이 와 있어요.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등처럼 요렇게 벌어졌다는 것인데 요게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가령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날이 온다면 이거는 이재명 임기 초기에 쫙 갈라질 것입니다. 큰 소리로 쫙 소리가 나도록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이걸 완전히 균열, 이렇게 가로 세로로 균열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시도 때도 없이 일본은 우리를 합병한 나라고 36년 동안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고 2018년 징용권 대법원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은 매국노고 친일파라고, 조국이란 자가 국제법도 모르고 역사적 현실도 모르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10월 달에 일본에 가가지고 오부치 수상과 공동선언한 거 한일 미래 지향의 공동선언, 과거사는 일단 옆으로 제끼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가야 된다 하는 이거를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개성했다고 하면서도 이걸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가서 이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 균열시키고 한일 관계는 완전히 파국 직전까지 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실수하고 실책한 것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집값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에게 집 가질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하고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에, 양도세 폭탄에, 종합부동산 폭탄에 울며 불며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적 약속도 안 지켰고 안보도 완전히 파괴했고 경제도 원전을 그 싹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파탄지게 몰려왔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데도 역대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그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이게 꼴찌야, 꼴찌. 지금 현직에 있는데도 이 문재인이가 지금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헌법적 기본 질서를 거의 파괴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자연인 문재인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속였다. 우리는 속임을 당했다. 그 속인 죗값을 반드시 우리는 치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 박수를 치시니까 제가 한번 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국민을 속인 죄를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서 그의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된다. 청와대에서 들렸을 거예요. 여기 직선거리로는 북악산이 별로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정권을 개성하겠다고 이들이 내세운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자입니다. 이재명. 그 문재인 정권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 있죠. 모든 정책과 인사정책 등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공정정의. 이게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얘들이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리듬을 붙였어요.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기회는 불균등하며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부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미동맹 균열이 갖고 한일 관계도 파탄에 이르게 한 이 정권이 국민 속임수 정권이 내세운 이재명이라는 자는 문재인과 그 실세들 누구보다도 가장 강경하게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을 운영할 사람이에요. 그보다도 더 지독하다. 우리가 호랑이를 피해봤더니 그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는 꼴이에요. 이게 이재명은 어제 그저께 미 상원의원, 유력한 상원의원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오르는, 제가 이름은 지금 깜빡했습니다. 와서 만난 그 자리에서 한일 합방, 분단, 6.25 전쟁, 그게 전부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아니, 미국 상원의원 앞에서 이렇게 이거 반미, 항미적인 발언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이건 폭언이에요. 이재명은 내가 보기에 근세사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고 국제법도 모르고 오늘의 국제 질서와 현실도 모르고 분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르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지 기분대로 그냥 이 반미 감정을 그냥 미국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 후보가 되기 직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 고향 안동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이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파 미국의 괴뢰로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한 더럽게 출범한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은 차마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더럽게 출범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이 폭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수하고 대화 가운데 그 폭언한 시리즈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저는 말만 듣다가 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큰 자식하고 이재명이 동갑이고 법조계도 새까만 후배고 한 두 번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라 하는데 그 야가 형수에게 무슨 말, 아주 지독한 말을 했다 하는 걸 듣고 제가 틀어봤더니 아우, 이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고 제가 부끄러워요. 이게 선진국 같으면 그 테이프 하나 그 당긴 이 폭언으로 그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내려와야 하고 대통령 후보 자리도 물러나야 할 만큼 아주 이게 극단적 폭언을 했. 이게 안 고쳐져요. 뭐 내가 하도 이제 몰아붙여지니까 실수했다고 그러는데 그 실수는 고쳐지지 않을 DNA가 있어. 그 DNA는 그 관상이나 눈매 이런 걸 보면 언제든지 폭언을 퍼부을 사람이야. 폭언이라는 게 큰 소리로 막 지르고 형수에게 되는 말 안 되는 말 쏟아내는 것도 폭언이지만 정책 폭언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그가 지금 내뱉은 것 중에 가장 폭언의 시리즈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백미, 아주 가장 최고의 폭언은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과 배후자는 국민의힘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당. 이게 대깨문들한테는 그 말이 근사하게 들려가지고 대장동 게이트의 배후 주모자는 국민의힘당이라고 막 나팔 불고 댕겨.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김만배 회사에 6년간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파트 한 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쳐들어가지고 그리고 몇몇이 김만배한테 빨대를 꽂아가지고 무슨 이 고문료를 받아먹었다 하는데 그게 국민의힘당 사람 소속 사람들 몇 사람 있었던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배우 주모자가 국민의힘당이라고 이런 폭언을 퍼붓고 어느 순간 국민을 혼란에 이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중에 하나로 몰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이게 윤석열 검사 시절에 대검찰청 과장 시절에 부산에 있는 어떤 저축은행이 엄청난 대출을 특정 세력에게 해줬는데 이 특정 세력 알고 보면
저쪽 문재인 세력하고 결탁된 세력인데 어떻든 그 대출해준 돈의 일부가 김만배가 도모한 거기에 일부 투자가 됐다. 그런데 대검찰청 검찰 수사과장 중에 한 사람으로 있던 윤석열 검사, 네가 그때 그 수사를 안 해가지고 대장동 게이트가 이게 생겨났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한일 합방이 된 것은 당군 할아버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터무니없는 걸 갖다 이게 아주 이재명이라는 자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그 부인이 낙상 사고를 입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네티즌들이 그 부인이 부부싸움 하다가 다친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발하는 소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저명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완전히 취소하고 부인 감병을 위해서 입원실을 지키겠다. 그래가 자기 아내와 자기는 애정이 돈독하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결제를 받을 사람이 있지 않느냐. 누구냐? 배우 김부선이 아니냐. 제가 한참 웃었는데 자기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천지분간도 안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하게 보고 뭔가를 끌어당겨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게 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일에 내 책임은 없다. 잘못은 전부 야당과 국민 너희들이다라고 할 놈이라고 이게. 기가 차니까 기침이 나오네. 기가 차니까 기침이 나와.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적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끌어내릴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를 지금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이재명 문턱까지 이렇게 수사가 다 끝나 있어요. 그러면 저 사건의 핵심은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남시청이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없어가지고 무제한으로 초과 이익을 김만배 일당과 그것도 수만 명에게 이익이 가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몇몇 놈한테 이익이 가게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수 조항을 거기에 개발 계획에 첨부해야 되는데 이를 시장이 묵살해 버렸다. 이게 배임죄거든요. 그러면 돈도 받아 먹었느냐? 이건 검찰이 작은 흐름에 대해서 일체 뚜껑을 덮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유동규의 핸드폰도 이게 포렌식으로 켜가지고 대화 내용 추적도 하지 않고 그걸 완전히 뚜껑을 덮어놔 버렸어요. 권순일과 이 김만배가 재판 거래했는데 그 둘이 재판 거래한 혜택이 수혜자가 이게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에 이게 유죄에서 무죄로 살려준 게 권순일이고 권순일을 그렇게 움직인 것이 김만배가 천에 다 드러난 일이에요. 8번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8번을 대법관실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 집은 안 찾아갔겠어요? 대법관 집 아니고 다른 데서는 안 만났겠어요? 만나는데 그냥 만났겠어요? 대법관 그만두고 석 달 만에 김만배 회사에 연봉 2억 정도의 이 고문으로 앉히는 그런 사이라고 한다면 그 판결과 관계해서 무슨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수사 책임자로서는 당연히 그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이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소환해가지고 소환했다. 며칠 날 소환했다. 조사가 시작됐다. 이러면 저 내부에서 이를 낙마시킬 텐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원내대표, 당대표 그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이재명 팀에서는 가하는데 이게 말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경험상 알기로는 쌈싱을 그냥 동원해갖고 이게 막아달라고 해놔놓고 이제 뭐
매일 한 건씩 뭘 터뜨려요. 매일 한 건씩 터뜨리는 게 매일 폭언을 퍼붓는 겁니다. 이제 뭐 오늘부터는 버스를 타고 그냥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시선을 이쪽으로 주목시켜서 검찰을 어리비리한 이 검찰을 더욱 어리비리 해갖고 특검도 하느니 마느니 시간 끌기 작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그 앞을 지나갔는데 대검찰청 앞으로 수백 개의 근조화한 특검을 발동하여 검찰을 수사하라. 이게 검찰총장과 그 수사 책임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지경까지 타락해 버렸어요. 자, 결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국민의 일부 아니라 상당수가 이재명의 그 폭언과 현란한 현올림에 이게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현혹대가 그를 찍는다? 그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다? 아마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양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가 되면 한미 관계는 완전히 균열이 아니라 쩍 갈라지고 한일 관계도 더욱 나빠지고 재난 퍼붓기로 막 퍼부어가지고 베네수엘라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게 내다보여요. 그의 임기 중에 대한민국은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다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똘똘 뭉쳐야죠. 아까 스님 말씀대로 2년 전에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 당군 일회에 100만 인파가 모이는 그 열정을 지금 우리는 키워가면서 이게 똘똘 뭉쳐서 3월 9일에는 반드시 종북 주사파 정권의 연장을 반대하는데 우리가 골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